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해외 경제지에서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떠오른다고 한 건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였습니다. 170년 역사를 가진 영국 시사 주간지인데요. 3월 5일 발표된 기사에서 한국 상황이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비슷하다고 진단을 한 거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부동산 버블 위기를 지목한 이유는요. 먼저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정점 시기의 GDP의 5.4배였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의 토지 가치가 2013년 GDP의 4배에서 현재 5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현재 토지 가치만 보면은 일본 부동산 버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워낙 높은 수준이더라. GDP 대비 107%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 수준 보면 독일이 58%, 미국이 79%인데 대한민국 위험한 수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의 민간 부채가요. GDP 대비 218%거든요. 대한민국 민간 부채,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합친 거 220% 달성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부동산 버블 직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이코노미스트지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도 일본과 한국이 정말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분과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상황과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계속 보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죠.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한 것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 직전에 기준금리가 2.5%였는데 얘를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 6%, 무려 3.5%포인트까지 올렸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현재 0.5%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리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올렸고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궤도로 움직일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호황기에 자산 가치와 부채가 함께 증가했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 가치는 사라지고 부채만 남았다고 하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요. 내 돈 4억에다가 대출 6억 원 받았는데 이 6억 원 날라가고 대출 4억만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본이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빚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과 가게 모두 다 빚만 갚아 나가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죠. 이코노미스트지는 이것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규제가 부동산 버블 형성 당시에 매우 부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대출 경쟁을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강력한 토지 신화, 토지 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않고 항상 오르기만 하더라. 그러면은 오를 것까지 예상해서 대출 LTV 비율을 120%까지 잡아주고 이런 황당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매점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인, 중앙은행, 감독당국이 자산가격 급등이 부드럽게 끝나도록 애쓰는 동안 일본과의 무서운 유사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이거 쉽게 요약드릴게요. 너네 완전 제대로 망했는데 천천히 망하려고 수작 부리면 일 더 커진다. 최대한 빨리 매를 먼저 맞는 것이 일부처럼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최근에 쇼킹 부동산에서 영상 2가지를 만들었죠.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과 그리고 일본 부동산이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 버블은요,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이코노미스트지는 좀 놓친 것 같은데 일본은 토지 버블이었고요. 이 토지 버블의 기업과
개인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 붕괴에 기업도 큰 피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한국은 아파트 버블이죠. 여기에 꼬마 빌딩이나 오피스텔 같은 다른 부동산 상품도 일부 포함됐지만 메인은 아파트 버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버블만 보면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훨씬 더 심각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금융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국가예요. 일단 LTV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죠. 투기과열지구의 9억 이하부는 40%, 9억 초과부는 20%밖에 대출이 안 되고요.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 한 푼도 안 됩니다. 게다가 주택 수에 따른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해서요. 대출 끼고 여러 채 주택 사는 걸 진작에 막아놨어요. 또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도 점점 강화하는 추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부채 수준이 일본 부동산 버블 시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짓일까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과도하게 투자해서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가구 전체의 높은 부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요, 주택을 투자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 마련을 위해서 높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버블에서 상업용지 부분을 제외하면요, 주택 버블만 본다면 한국이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게 어디서 나타난다? 가계부채 비율에서 나는 거예요. 일본 부동산 버블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80% 초반인데 현재 한국은 GDP 대비 106.7%인데 여기에 숨겨진 부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코노미스트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자영업자 대출도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끔 막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 LTV 비율 90%로 대출해 준다, 뭐 95%로 대출해 준다, 그래 놓고 이금융권 상호가 쓰여 있죠. 왜 그러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쳐보면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실질적으로 GDP 대비 140%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바로 3,200조 규모라는 거죠. 서영수 이사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기존 주택 2,000조에다가 임대보증금과 자영업자 대출 1,200조가 있더라. 그래서 한국은요, 일본과 좀 트리거가 달라요. 일본은 대출 총량 규제와 그리고 기준금리의 지속적으로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붕괴 트리거가 됐다면, 한국은요,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도 LTV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내 집 만원천에서 주택한 것을 처분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부동산 붕괴 트리거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붕괴되는 거예요. 바로 전세 가격이 급락할 때 집값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가격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세 가격 때문에 원래 한국 집값은 떨어지는 구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한국은 부동산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과도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은요,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이 영향을 받아요. 기준금리가 1.75%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그때 굉장히 위험하더라.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3월 달에 있었던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1.75%가 아니라 2%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3%대도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쏟아진다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이것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역전세난의 요소들이 다 갖춰지게 돼요.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것이고 입주 물량, 물리적인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역전세난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 역전세난은 올해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역전세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하락은요,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지금은 매도자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역전세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값이 정말로 많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돈이랑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용기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